안녕하세요. CU쌤입니다. 오늘은요, 특강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혹은 뭐 1, 2년 후에 중학교를 들어갈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특강입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도 도형을 되게 많이 다룰 거거든요. 어, 그냥 우리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도형을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까먹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맨날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런 도형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넓이에 대한 이야기. 넓이 구하는 문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그래서 이때 중학교 친구들한테 가끔씩 뭐 새로 수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물어보면은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혹은 방법 등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강을 준비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특강, 도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특강에서요,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넓이, 어떤 도형 넓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은 평행 사변형의 넓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형 이야기 해볼 거냐면 쭉쭉쭉쭉쭉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해볼 거예요. 평행 사변형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리고 잠깐만 선생님 스크롤 내려야 되는데 쭉쭉 마름모의 넓이도 구할 거고요.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할 거예요. 이 이전에 이 내용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특강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르냐면 짜잔,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짜잔, 이렇게. 모든 안쪽에 있는 각이 90도 표시 이렇게 하죠. 90도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정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이랑 똑같이 여기 모든 안쪽에 있는 각이 90도이면서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모든 변의 길이가 이 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가 있잖아요.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이 아이들이 안 나오냐? 많이 나오지. 특히나 이제 넓이 구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둘레도 구하는 거 자주 나와요. 그러면 둘레와 넓이를 먼저 복습을 하고 갈게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가 나와야 돼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해주시면 요 면적, 넓이가 된다라는 거.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로 세로 길이가 같단 말이죠. 왜?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표현보다는 한 변의 길이,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가로 대신에 한 변의 길이, 또 세로 대신에 한 변의 길이.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고3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물론 가로 세로 하셔도 되지만 가로 세로 길이가 어차피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꼭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넓이를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가로 길이가 4cm가 되고 세로 길이가 3cm가 될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4 곱하기 세로 길이 3 해서 4, 3, 12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사각형도 한 변의 길이가 3. 인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또 한 변의 길이 3 해서 3, 3, 9. 9제곱센티미터 단위 이거 센티미터 있을 때는 단위 붙여주셔야 돼요. 선생님 센티미터 붙일게요. 그럼 제곱센티미터라고 하셔야 돼요. 요거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행사변형부터 넓이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두루뭉술 알고 있거나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아, 요거 선생님이 둘레도 한다는 게 미안. 둘레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둘레. 얘는 이제 넓이였고요.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둘레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랑 가로 길이 하나랑 세로 길이 하나를 더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트 더 있잖아. 가로도 두 개, 그리고 세로도 두 개. 요 부분이 한 세트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돼요. 그럼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여기에다 똑같은 게 네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레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말 나온 김에 둘레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가로가 4cm고 세로가 3cm였으니까 4cm 더하기 3cm, 7cm잖아요. 7에다가 2를 곱하면 14cm죠. 그래서 요거의 둘레는 직사각형의 둘레는 14cm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3 곱하기 똑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4를 곱해주시면 3, 4, 12 cm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나올 겁니다. 선생님 수업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거든. 자,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지? 자, 평행사변형이란 어떤 도형인가?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렇게 그려주죠. 많은 책에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줄 겁니다. 이 평행사변형, 평행해요. 무엇이? 네 개의 변이 평행해요. 네 개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핑크색 요 변이 서로 마주보는 변인데 평행하고요.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요 변이 서로 마주보는 편인데 평행해요. 평행이 뭐였어요? 아무리 직선을 양쪽으로 연장을 해도 서로 만나지 않는 관계를 평행하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핑크색을 아무리 양옆으로 연장을 해도 만나지 않아. 연두색도 요렇게 연장을 해도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런 관계를 평행하다라고 하고요. 그 평행한 사각형인데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한 요런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용어를 알려줄게요. 왜 말이 꼬이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이 평행사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죠? 양해를 해주세요. 요 평행사변형에서 요 변, 밑에 있는 변이라서 밑변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높이가 요거를 따라가는 요 친구를 높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높이는 뭐가 되냐면 이 밑변과 이 마주보는 이 밑변 있잖아요. 위에도 밑변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왜 180도 뒤집으면 여기 위에 있는 변이 아래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뭐 둘 다 합쳐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밑변으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윗변, 아랫변이 아니라 둘 다 통일할 때는 밑변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위에 있는 밑변과 아래에 있는 밑변을 이렇게 90도로 선분을 그었을 때 90도로 이 선분을 우리가 높이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 90도로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요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높이가 되고 여기도 이제 높이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 연장선을 조금 그은 다음에 90도로 이렇게 내리끄면 요 친구도 높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평행사변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넓이를 볼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여러분 고3 때까지 뭘로 알고 계시면 되냐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알고 계셔야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누군가 여러분을, 길 가는 여러분을 툭툭 쳐서 학생, 평행사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라고 물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요 하고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쌩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뭐 그렇게 길 가다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겠지. 혹시나 누군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요? 라는 말. 왜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그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넓이 구하는 공식을 최대한 이용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해줄 거냐면 얘는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핑크색, 선생님 핑크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핑크색 요 평행사변형이 보여. 이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보이세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선생님이 붙여놓을게요. 이 1번 직각삼각형이랑 이 2번도 이렇게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관계냐면 합동이에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겹쳤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뚝대, 이 부분을 뚝대서 여기 뚝 붙여.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넓이가 요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 즉 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당장의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 똑같은 부분을 내가 발견해가지고 이 부분을 뚝 떼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붙였어. 그랬더니 직사각형이 나오고 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로 접근을 하자. 그럼 직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지? 그럼 이 가로 길이가 뭘 의미하느냐? 이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을 의미해요. 밑변. 평행사변형에서요, 마주보는 변. 밑변은 서로 같습니다. 같아요. 알겠죠? 같아요. 이 평행사변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언제 하실 거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시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걸 알고 계셔야 되느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각각 평행하고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은 길이도 같다라는 걸로 꼭 알고 계셔주세요. 알겠지?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가로가 밑변의 길이랑 또 결국 똑같은 거고. 그래서 가로가 결국 밑변이 되는 거고 세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로가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에서의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높이. 그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쪼개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로는 밑변이랑 똑같고, 세로는 높이랑 똑같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거를 끄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외우세요. 지금 이거 보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꽉 들어가라고 10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말을 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출력하는 작업이니까. 지식을 출력하는 작업이기도 하니까는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강의를 뭐 이어폰을 꽂고 어디 조용한 데서 듣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선생님이랑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를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나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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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변 곱하기 높이. 머릿속에 넣었죠? 요거를 언제까지 기억하신다? 고3 때까지 기억을 하신다. 사실 고3 이후로도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나 분명 강조했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서 까먹으면 이거 또 들으면 되지. 그죠? 선생님이 이거는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또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모양이 아무리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밑변 길이 같고 높이가 같으면 넓이는 다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요거 우리가 넓이 구하는 특강이라서 넓이 구하는 걸로 바로 살짝 연습을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자,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그죠?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은 10cm, 높이는 6cm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6해서 60 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달라라고 하네요. 평행사변형이에요.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말을 줬어야 되는데, 그치? 평행사변형이고요. 이 평행사변형. 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다고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104가 나온대.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네 둘이 곱해서 104가 나오니까 얘를 구하고 싶으면 104에서 13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4 나누기 13을 해주시면 결국 무엇이 된다? 높이가 나온 거야. 그치? 자, 높이 계산. 104 나누기 13, 새로 세모 해볼까요? 13. 10 안에 13이 못 들어가고, 그러면 3 안에 13이 104 안에 몇 번 들어갈까? 한 8번? 해볼까? 3, 8, 24, 8일, 다 들어가네. 딴. 8번 더니까 8. 그래서 8. 그래서 높이는 8c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할까요? 평행 사변형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도. 이런 문제가 고3 때까지 나온다니까요? 안 나올 것 같지? 나와요.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에요. 평행 사변형인데,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밑변을 14, 얘를 이제 1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높이를 여기 두 밑변을 90도로 만나는 이 친구를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요 평행 사변형, 색칠된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14 곱하기 높이 6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14 곱하기 6을 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 84가 되거든요. 그럼 이 넓이는 8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요것도 결국 이 평행 사변형, 요 친구 입장에서 밑변을 12로 봤을 때의 높이거든요. 이 밑변을 12로 봤을 때 높이예요. 여기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얘를 밑변을 마주보는 밑변을 연장한 선이랑 90도로 만났을 때 요 성분도 높이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12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84가 나온 거니까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84에서 12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지? 84에서 12를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느냐?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7cm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행 사변형의 넓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평행 사변형 넓이는 뭐 곱하기 뭐라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요. 언제까지 기억하시라고요? 고3 때까지 기억하시라고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어떤 도형인지 아실 거고요. 그죠? 밑변과 높이가 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 직각을 낀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직각을 낀 나머지 변이 높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때는 얘가 밑변이 될 수 있고요. 얘가 높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무조건 이제 직각을 낀 한 변이 밑변이며 나머지 한 변은 높이가 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삼각형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예각삼각형이죠. 이때 얘를 이제 밑변으로 놨을 때 높이는 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내리끈 요 부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둔각삼각형 이렇게 보이세요? 둔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때 얘를 이제 밑변이라고 하면은 꼭지점에서 얘를 여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할게요. 연장. 여기까지. 여기가 밑변인데 밑변을 한쪽으로 연장을 더해서 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끄어요. 그럼 연장선과 만나겠죠. 90도로 수직으로 내리끄어요. 그럼 이때 이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찾는 거 지금 했어요. 그럼 넓이는 앞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결론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고3 때까지 고3 이후로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고3 때까지 뭘 기억하느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물론 이제 중학교 버전에서는 선생님이 웬만하면 곱하기 2분의 1로 하라라고 하는데 일단은 초등 버전으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 왜요? 그 왜요를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이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넓이 구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직사각형 구할 수 있고 그죠?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정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요. 방금 배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요거를 복사할 거야. 똑같은 거 하나 만들 겁니다. 합동인 걸 만들어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붙여넣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 어라? 평행사변형이 생겨. 나 평행사변형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뭐였어?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근데 나는 결국 이 평행사변 넓이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요거를 이렇게 반띵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해요. 반띵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누기.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 삼각형에서 매번 이걸 그려가지고 평행사변 그려가지고 반띵해야지 할 수가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바로 보면은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 이 삼각형에서도 밑변이 되겠죠. 맞아.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 이 삼각형에서도 높이가 되겠죠. 아하. 자, 이제 여러분은 고3 때까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를 누군가 물어보냐냐? 물어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셔야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요것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정성을 다해서 불러드릴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시거나 소리 내서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갑니다.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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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이 아니라 계속 해오세요.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이 제각각이라 하더라도 밑변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넓이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삼각형의 넓이. 요거 보고 하는 건가? 3번.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삼각형의 밑변은 이 한 칸이 1cm거든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cm가 되는 거고. 높이 볼게요. 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 이 둔각이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90도로 내리끈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가 돼요. 높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4cm가 되겠죠. 그지? 그럼 밑변 3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요? 3, 4, 12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6. 그래서 6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가 90도가 있죠?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얘를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밑변이 네모예요. 그죠? 네모에다가 12를 곱하고, 높이 12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했더니, 그게 54가 나온 거죠. 그럼 네모 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가면 되겠지. 그지? 거꾸로 갑시다. 일단은 나누기 2를 하기 전으로 가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그지? 이 삼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가 54인데 나누기 2 하기 전으로 가면은 네모 곱하기 12는 나누기 2를 하기 전. 54에서 나누기 2를 하기 전으로 가시려면 곱하기 2. 나누기랑 곱하기는 서로 이제 반대 연산이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12를 곱하기 전으로 돌려야 돼요. 12를 곱하기 전으로 돌리려면 여기에다가 54 곱하기 2를 한 거에다가 12를 곱하기 전으로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을 곱한다? 54 곱하기 2에다가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이 밑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지? 54 곱하기 2를 해주시면 108이죠. 그죠? 108에다가 나눠주셔야죠. 108. 펜이 이상하네. 108 나누기 12를 해주시면은 얼마일까요? 9가 되지롱. 그래서 9cm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삼각형 넓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 뭘 아느냐?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평행사변형 배웠어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거.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배웠어요. 아하. 이거 고3 때까지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친구 넓이를 배울 거냐? 마름모를 볼게요. 자, 마름모라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알고 계실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불러줘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 오케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 요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넓이를,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도 구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이렇게인데, 대각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개의 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거든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세한 거, 이 마름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언제 하실 거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름모가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구나라는 것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말이 자꾸 꼬이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들이 다 합동이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요. 똑같은 거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도형 뭐예요? 직사각형이잖아. 나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 그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하면은 이 큰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나는 그 큰 직사각형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요 부분을 반띵한 요 부분, 요 부분도 반띵한 요 삼각형, 요 직사각형도 반띵한 요 직각삼각형, 요 부분도 반띵한 요 직각삼각형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큰 직사각형을 반띵한 전체적으로도 이 직사각형을 반띵한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주시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반띵을 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2. 근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뭐랑 같냐가 보였냐면 이게 뭐였어요? 지우개야 나와줄래? 요 부분, 이 가로 길이가 요 대각선 길이랑 같은 거예요. 이 세로 부분이 요 부분, 요 대각선의 길이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가로 길이가 요 대각선 길이랑 같고, 요 세로 길이가 여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같더라. 이게 보이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요거 말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그래서 이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외워주실 거냐.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로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하시거나 소리 내서 다 같이 따라하시거나
가볼까요?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나누기 2.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잠깐만.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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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로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래는 이렇게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정확하게 반띵한 친구만 마름모로 구해줄 거다, 나누기. 그럼 이 직사각형은 넓이 구하는 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가 한 대각선, 요 길이랑 같고요, 가로랑. 그 다음에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랑 같더라. 그래서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뭐뭐 배웠냐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리고 마름모 넓이 구하는 것까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마름모의 넓이를 줬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래. 그러면 이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네모 나누기 2를 했더니 넓이가 나오는데 그 넓이가 40이래요. 그럼 역으로 추적하면 되지 뭐. 자, 요거 나누기 2를 하기 전으로 가려면 12 곱하기 4, 요 부분은요. 요 부분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2 하기 전으로 갑시다. 어떻게? 요 계산 결과인 42에서 나누기 2 하기 전으로 가려면 나누기 전으로 가려면 곱해버리면 되지. 2로. 그지? 그러면 12 곱하기 네모는 48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48에서 12를 곱해서 12 곱하기 네모가 48이니까 48에서 12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4cm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도 자주 나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은근히 이거를 잘 까먹고 있더라. 아니면은 뭐 한 가지씩 빼먹고 외우거나. 갑시다. 일단 사다리꼴 용어를 볼게요. 사다리꼴은 어떤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냐면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요. 한 쌍만 평행하면 돼요. 여기다가 다른 쌍도 평행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이 사각형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이 사각형들 사이.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해볼 거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기대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뭘 배울지? 나만 기대되는 게 문제지. 봅시다.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는 거고, 이 사다리꼴의 용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변, 아래에 있는 변, 얘도 합쳐서 밑변이라고 불러요. 밑변이라고 부르는데 평행한 쪽입니다. 평행한 두 변을 둘 다 합쳐서 밑변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걸 윗변, 아래에 있는 걸 아랫변이라고 보통은 붙여줍니다. 그리고 윗변과 아랫변을 90도로 내리끈 이 선분을 우리는 높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오케이? 자, 윗변과 아랫변과 높이의 길이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일단은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 왜요? 왜인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요 도형, 사다리꼴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서 넓이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도형이 뭘로 보여요? 평행사변형으로 보이죠. 그지? 그럼 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반띵한 내가 똑같은 걸 이어 붙인 거니까 이 한 조각의 넓이, 이 한 조각의 평행 사변형이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전체 평행 사변형 넓이에서 반띵만 하면 되는 거잖아. 반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띵 반띵. 그래서 전체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반띵을 할 겁니다.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행 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밑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이걸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여기 있는 요 아랫변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 사다리꼴의 윗변. 그럼 밑변이 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밑변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랑 똑같아요. 이거 괄호로 항상 묶어주셔야 돼요. 괄호로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똑같아요. 그럼 이제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높이, 이거 높이. 평행사변의 높이랑 동일하죠. 높이. 나누기 2. 나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반띵한 게 필요한 거 나누기 2. 요렇게 구해주신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또 애들이 할 때 윗변 곱하기 아랫변이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뜨끔하는 친구들 몇 명 있을게요. 윗변하고 아랫변을 아예 안 더하는 친구도 있고 윗변 안 더하는 친구도 있고요. 오케이? 막 높이를 갑자기 더해준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얘네들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우세요. 나중에 시간 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보는 순간 바로 외웁시다. 갑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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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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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하는 거 살짝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해볼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이 평행사변형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반띵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이 지금 여기 이 사다리꼴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나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나 더하는 순서 바꿔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11 더하기 8 곱하기 높이 10 올려주시면 얼마냐? 이게 19잖아요. 19 곱하기 10은 190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전체 이거를 반띵만 하면 되니까 190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90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95가 된다. 그래서 95 제곱센티미터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음, 음.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한 문제만 더 갈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줬어요. 110이라고. 높이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높이,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윗변이 얼마냐? 9cm고요. 더하기 아랫변이 13cm고요. 곱하기 높이가 내가 구해야 돼. 네모. 그다음에 나누기 2를 했더니 그게 넓이 110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나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10. 여기에서 나누기 2 한 게 110이니까 나누기 2 하기 전으로 돌리면 되지. 그 어떻게? 110에서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13 곱하기 네모는요. 110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110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20이잖아요. 그죠? 2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9 곱하기래. 9 더하기 13은 얼마예요? 22가 되잖아요. 이거는 금방 계산되겠다. 22. 그럼 네모를 구하시려면 여기 있는 220에서 여기 있는 22를 나눠주시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10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는 친구, 이 친구의 높이는 10cm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